영호 오빠, 그때 기억나? 우리 다 같이 동아리 여행 갔을 때 말이야. 미희가 고운 미소를 띠며 말하자 영호 씨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말이지. 진짜 재밌었지. 미희 너 그때 수영복 입고 진짜 인기 많았었잖아. 다들 너만 쳐다봤어. 물론 나만 빼고 나한테는 영숙이 뿐이었지. 뭐야? 누가 인꼬부바 아니랄까봐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근데 미희 넌 아직도 여전하다. 남편은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영호 씨의 아내 영숙은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거의 몇십 년 만에 만난 대학교 동창회. 오랜만에 본 미희는 5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왔습니다. 우아하고 기품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말은 딱 미희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희는 나이답지 않게 여전히 고왔습니다. 그런 미희를 앞에 두자 영숙은 문득 대충 떠리로 산 옷 아무거나 걸치고 신발에는 때가 꼬질꼬질 끼어있는 자신의 행색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도 미희는 늘 주목받는 존재였습니다. 대부분의 동아리 남자들이 그녀에게 한 번쯤은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 시절 영호 또한 미희에게 러브레터를 썼다가 거절당했고 얼마 안가 영호 씨는 영숙 씨에게 대시를 했죠. 영호는 영숙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릅니다. 꽁 대신 닭이야 뭐야. 영숙 씨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영숙 씨 또한 미희 씨만 없었다면 동아리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을 정도로 충분히 예뻤습니다. 미희 씨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느낌이라면 영숙 씨는 수수하고 청순한 느낌이었죠. 그러나 몇십 년이 흐르고 난 이후인 지금 미희 씨와 달리 영숙 씨는 그냥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나이 많은 아줌마일 뿐이었죠. 곱게 늙었대봤자 어차피 다 똑같은 나이든 처지인데 왜 저렇게 다들 미이미이 하는 거야. 저거 다 화장빨인 거 모르나? 영숙 씨는 미희가 이 자리의 모든 남자 그리고 여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영숙 씨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희의 용모가 아름답기 때문이죠. 영숙 씨가 남자라도 미희의 애교 섞인 얇은 목소리와 싱그러운 눈웃음을 마주한다면 뭐 굳이 어떻게 해볼 마음이 없더라도 자연스레 말 한 번 더 걸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영숙은 미희의 용모를 위아래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미희가 아무리 곱다 한들 명백한 50대 중반의 중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희는 세련되면서도 나이에 걸맞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과 고급스럽고 기품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그냥 제일 싼 데서 대충 마른 파마머리와 시장에서 떠리로 산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숙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따라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미희와 대비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신경이 복잡하던 영숙 씨에게 미희가 말을 겁니다. 아니야. 일은 무슨. 그냥 조금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아, 그렇구나. 영숙 언니는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 봐요. 참 보기 좋아요. 뭐 그래도 가끔은 스스로도 좀 챙기고 그러세요. 우리 즐겁고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 에이 뭐 이 나이 먹고 즐길 게 뭐 있나. 그냥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미 너는 나이를 먹어도 티가 안 나네. 관리를 잘 하나 봐. 부럽다 야. 에이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서 그래요. 저는 오히려 영숙 언니처럼 아무거나 막 입어도 잘 어울리는 언니가 더 부러운걸요? 뭐라고? 아이, 그만큼 언니가 자연스럽게 뭐든 다 소화하신다는 거죠. 제 말 아시죠? 영숙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희는 마치 아무런 악의가 없는 듯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섞인 경멸과 조롱을 영숙은 느낄 수 있었죠. 동창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차 안에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영호는 옆에서 운전을 하며 중간중간 영숙을 흘기들기 쳐다보았죠. 영숙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왠지 모르게 냉랭한 분위기에 그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은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미희가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미희? 미희가 왜? 우리 그냥 다 같이 옛날 얘기 나눈 것밖에 없잖아. 뭐? 옛날 이야기 나눈 것밖에 없어? 아니 그 여시 같은 계집애가 내 차림새 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주는데 뭐 그냥 옛날 얘기 나눈 것밖에 없어? 미희가 언제 너한테 망신을 줬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심한 거지.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 다 미희한테 해벌레 하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당신마저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미희 앞에서 그렇게 해벌레 할 수가 있어? 제발 진정 좀 해. 내가 언제 미희한테 해벌레 했다는 거야? 그냥 동창회에서 워낙 오랜만에 만난 동아리 후배랑 조금 즐겁게 이야기한 것 뿐이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똥 씹은 표정 지으면서 분위기 망치고 있을까? 그렇게 10여 분간 더 다툰 영숙 씨와 영호 씨. 됐다. 그래, 내가 미안해. 다음번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 됐지? 영호는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생각했습니다. 영숙 씨는 영호 씨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듯한 형식적인 사과에 특별히 더 화가 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숙 씨의 주된 감정은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었기에 영숙 씨도 영호 씨와 굳이 더 다툴 필요까진 못 느꼈거든요. 남편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면 내가 대체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 걸까? 스스로도 이 감정이 잘 이해가 안 되던 찰나 영숙 씨의 눈에 들어온 건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50대가 넘고 나면 이제야 슬슬 보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삶의 깊이와 그 가치가요. 그리고 그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해안이 뜨이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아름다우려면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건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핑계 삼아 외면을 더 이상 꾸미지 않고 손을 놔버리신다는 거예요. 분명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사실이 기본적인 용모 관리에 소홀하기 위한 핑계로 작용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한국의 많은 중노년 분들께선 옷차림새에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차림새가 노후의 재물운까지 통째로 결정짓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결코 비과학적이거나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에 가깝죠. 그렇다고 해서 막 지나치게 화려하고 가꾼 듯한 옷차림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 외모 관리는 젊었을 적의 외모 관리보다는 훨씬 쉬운데요. 젊었을 적엔 외모 관리라고 하면 피부 관리도 해야 하고 잘 맞는 헤어스타일도 찾아야 하고 패션 감각도 있어야 하고 여자분의 경우엔 화장도 화려하게 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의 외모 관리는 보통 딱 한 가지. 옷차림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지금 당장 주변의 중년년들의 옷차림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중년년의 옷차림 이미지는 아마 무색무취해 아무 특색 없는 이미지이거나 더 나쁜 경우엔 어쩌면 약간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노약자의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노인에 대한 이런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국만 유독 심한데요. 한국과 달리 서양 사람들은 노인하면 떠오르는 옷차림 이미지는 잘 단정된 머리에 정장과 모자를 쓴 멋쟁이 노신사 이미지라고 합니다. 더불어 지혜롭다, 현명하다와 같은 느낌도 같이 떠오른다고 하죠. 나이 들어서 지향해야 하는 옷차림은 단정함과 깔끔함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중노년의 옷차림 이미지는 단정하고 깔끔한 수준까지 오지 못하고 그냥 딱 노인 같은 이미지, 보살핌이 필요한 이미지가 돼버렸고, 그렇게 돼버린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서는 노인들의 옷차림새에 관심을 가지면 고깝게 보는 이상한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노년이 되어서 옷차림에 신경 쓰고 차림새를 꾸미는 것을 나이값을 못하는 철없는 태도라고 쉽게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옷차림은 단순한 외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지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존중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영숙 씨와 미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동창회에서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조차도 미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단순히 외모만 보는 속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미학적 즐거움의 일종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미희가 영숙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차치하고서라도 미희는 자신의 외면을 가꾸기 위해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고, 반면에 영숙 씨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외면을 가꾸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여기며 스스로의 나태함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게으름과 무관심이 바로 이번 동창회에서 두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나이를 먹고서도 미 씨처럼 몇십 년 젊어 보일 정도로 외면을 가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미 씨는 외모는 뛰어날지 몰라도 그녀의 무례한 행동을 보면 내면은 그리 성숙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외모를 가졌어도 그 미성숙한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외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흐르면서 외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모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현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까요.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노년 이후에는 나이에 걸맞게 내면이 성숙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외적인 부분도 품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외적 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은 그저 옷차림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것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외면이 내면을 압도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내면의 성숙함을 외면이 따라주지 못해도 안 됩니다.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을 유지하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정작 노인이 어떤 옷차림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 40년 넘게 관상학을 연구하고 전파하셨던 고 김영호 선생님의 저서를 참고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은 단순히 관상학을 연구한 학자가 아니라 의상 디자인과 색채 심리학, 이미지 메이킹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섭렵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노인의 옷차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선생님의 특이한 이력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명호 선생님은 한국에서 관상학의 거물로 불리셨습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상학을 연구하고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하지만 그분의 연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상학과 더불어 의상 디자인과 색채 심리학을 오랜 기간 공부하셨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양 수업 강의를 직접 진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말년엔 기업에서 면접관으로 활동하며 사람의 첫인상과 옷차림이 어떻게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셨죠. 이런 모든 특이한 이력들은 선생님께서 단순히 외모를 통해 운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통해 사회에서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말년에 특히 노인의 옷차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면 외국과 달리 한국 노인들의 옷차림이 유독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점이 의아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청년들은 다양한 스타일과 패션에 관심을 가지지만 노인들은 대부분 동일한 머리 스타일과
비슷한 옷차림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이것의 영향이 단순히 외모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곧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노인은 더 이상 지혜로운 어른의 이미지로 존중받지 못한다. 슬프지만 많은 노인들이 그저 초라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다. 나는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고민해 보았고 옷차림에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즉, 노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노인들 본인이 옷차림을 추레하게 입으며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생각이다. 내가 하는 얘기는 비단 비관적이기만 한 얘기는 아니다. 내가 한 얘기를 다시 말하면 노인들은 옷차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노인들의 이미지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나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옷차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내 생각보다 훨씬 암담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옷차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옷차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미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 잠식된 노인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며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결코 지나치게 튀는 옷차림을 권했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나는 남자 노인들에게 아주 무난하고 평범한 검정 정장을 입어볼 것을 권했을 뿐이다. 서양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정장색이 검정색에 그치기만 하지 않고 흰색 정장, 심한 경우 튀는 오렌지색인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한국 노인들은 아주 무난한 기본 검정 정장조차도 늙어서 너무 멋에 신경 쓰는 것 같다며 꺼려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이런 노인들의 인식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에선 한국만의 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노인들에게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옷차림이 단순히 외모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재물운마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설명했다. 사실 이는 진실이다. 관상학, 풍수지리학, 수상학, 색채심리학, 명리학, 주역학 등에서 모두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며 코웃음을 치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물론 나는 관상학과 기운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것들이 미신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굳이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들과 논쟁하고 대립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저 옷차림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나 납득할 만한 타당한 논리로 접근해 설명해 주었다. 내 논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옷차림은 단지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잘 차려입은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이 변화하면 사람들은 그에 따라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당신의 삶과 재물운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당연한 논리에 굳이 반박을 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장에선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고 많은 노인들이 이제는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옷차림이 단지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대체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까? 나는 한국 사회라는 특성을 고려해 노인들에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젊은 사람들의 옷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품위와 격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잘 들으셨나요? 김명호 선생님은 이어서 옷차림이 지향해야 할 3원칙을 먼저 제시하시곤 이어서 현실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조언도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을 같이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옷의 3원칙 첫째, 단정함. 노인의 옷차림은 너무 과장되거나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한국 노인의 경우 과장되거나 화려하게 입어서 단정함을 잃는 경우는 잘 없고요. 오히려 허름하거나 촌스럽게 입어 단정함을 해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특히 바지 밑단과 셔츠 깃, 옷소매 등은 때가 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다림질이 항상 돼 있으셔야 합니다. 수상학과 역학에서 이런 옷의 말단 부분은 전부 재물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색상의 조합. 누구는 파란색 계열이 잘 어울리고 누구는 노란색 계열이 잘 어울리는 등 잘 어울리는 색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색의 상의 하의를 입었을 때 더 잘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서로 대비되는 색상의 상의 하의를 입었을 때 더 잘 어울리죠. 사실 좋은 색상 조합이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색 바지와 갈색 구두 등 비슷한 색상끼리 조합하면 젊어 보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가지 색상에서 명도차, 채도차가 나는 색상을 조합하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죠. 재물운이 들어오는 좋은 색상을 딱 정해서 짚어드리기엔 여기서 다 다루기 힘들 정도로 그 조합의 수가 무한한데요. 다만 영상의 후반부에 풍수지리학에 따른 띠별 재물운을 불러오는 색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옷차림에서 잘 어울리는 색조합을 추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야 될 색조합을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할 색조합이란 모든 옷들을 한 가지 색으로만 통일해서 입는 것인데요. 색깔별로 내뿜는 고유의 에너지 파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자들로부터 수차례 반복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죠. 이에 따라 만약 입고 있는 모든 옷을 같은 색깔로 통일해서 입는다면 지나치게 증폭된 한 가지 에너지 파장으로 인해 다른 여러 좋은 파장들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드리면 사람은 온 사방이 흰색뿐인 방 안에 며칠만 갇혀 있으면 얼마 안가 미쳐버립니다. 흰색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반대로 온 사방이 검정색뿐인 방 안에 갇혀 있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크게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분비가 높아지죠. 그래서 서양의 전통 양복 복장을 보면 하의와 상의가 전부 검정색이지만 와이셔츠만큼은 흰색을 주로 입어 색 조화를 이루고 넥타이 색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말 가끔 보이는 아주 휘황찬란한 옷차림, 예를 들어 신호등 정장, 즉 트로트 가수들이나 입을 법한 노랗거나 시뻘겋거나 파란색 삐까번쩍한 그런 옷들은 별로 단정하지도 않으면서 지나치게 한 가지 색이 강조된 것이니 재물운 관점에서 좋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평소 그렇게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그 팔자상 이미 재물운이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재물운이 따른다고 하니까 그런 옷들을 안 입던 사람이 억지로 그런 옷을 입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이미 그런 스타일로 옷을 입고 계시던 분이 왠지 모르게 재물운이 없다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색상과 강도로 옷을 입고 있을 확률이 있으니 먼저 본인에게 맞는 색상이 무엇인지 아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칙 세 번째, 실용성. 한마디로 옷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움직이기 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에 비해 활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실 이 세 번째 원칙은 한국에서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편한 게 최고라며 멋은 떨어져도 편한 옷으로만 입으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편한 옷을 입는 것 자체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추레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성이 좋은 옷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런 옷들로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야 될 옷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바로 몸빼바지가 되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몸빼바지는 더운 날 일해야 할 때나 집안에서 통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아주 탁월한 옷입니다. 그러나 그 실용성에 맞들려 사시사철 몸빼바지로만 입고 다니는 어르신분들이 계신데요. 그 경우는 재물운의 관점에서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한 번씩 같은 색상의 옷만 입게 되는 때가 있어요. 입을 땐 몰랐는데 다 입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같은 색으로만 입었나? 할 때 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럴 때 굳이 또 번거롭게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까요? 시간이 되시면 갈아입으셔도 됩니다.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옷차림에 대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당연히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그럴 여건이 안 되거나 혹은 너무 번거롭게 느껴진다거나 하실 땐
금이나 은으로 된 액세서리를 사용해 보세요.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는 재물운을 증폭시켜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자분의 경우엔 시계, 여자분의 경우엔 팔찌,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을 활용하시면 된답니다. 그렇다고 형편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비싼 액세서리나 사치품 등은 착용을 피해 주시고,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질투심을 유발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띠별 재물운을 불러오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띄울 테니 일시정지하시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확인하세요. 옷차림이란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모습을 짐작해 해주는 꼬리표이자 현재의 내면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요, 미래의 모습까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걸맞는 품위 있는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은 곧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소중히 여긴다는 뜻과 같죠. 지금까지 옷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신경 쓰시면 되죠. 도무지 어떻게 입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나요? 그 또한 괜찮습니다. 먼저 옷의 가장자리를 다림질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려는 그 태도인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그저 남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어서, 멋져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입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볼 테니까 부자 못 되면 책임져. 이렇게 접근하실 문제도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옷차림에 대한 본질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닌 단지 스스로가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느끼는 것이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평소 진부하게 느끼셨던 말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더 많은 사랑과 지혜를 담아내며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나이랑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삶이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름답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의 일상다반사, 논일다의 나레이터 봄찬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